많이 늘어난 상태. 아마 혹시 뭐 파일만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면 알겠지만 어차피 제가 다 만들어 놓은 학원이니까 이걸 못하겠죠. 학원에서 아마 홈페이지에 보면 1등급 인원이 뭐 8명, 9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벌써 기말만 보면 9명인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애들의 인원은 뻥튀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까지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저희가 더 늘어난 인원 중에 하나가 뭐 타임만에 있었던 의치대반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전부 제 반으로 다 넘어왔었어요. 지금 의치대반이 아예 거기는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올해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갈 2학년 같은 경우는 시드가 거기는 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차이점은 애들이 이제 넘어온 애들 친구 말을 들어보면 거기는 조금 약간 널널하다. 조금 예전에 영광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 되게 빡빡하게 애들을 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선호를 해서 옮겨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1등급은 지금 2학기 종합으로 하면은 1등급은 9명, 그 다음에 2등급은 24명 중에 13명. 전체는 한 60% 정도 되고요. 제 반에 이제 2학년 애들은 내신 1.0. 꿈의 등급이죠. 1.0.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남학생은 동마중이고요. 여학생은 신동중이고. 그 다음에 2.0까지가 현대고에서 전교 등수가 14등까지예요. 14등까지인데 제 반에 1등부터 제 반에 1등부터 11등까지 있고 다른 반에 이제 전교과로 1명. 그래서 내신으로 봤을 때 이제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랑 뭐 부원장님이랑 다른 과목까지 이제 조금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선배들하고 조금 뭐 의대나 약대를 졸업한 선배들하고 1대1로 좀 매칭시켜서 이 친구가 성향에 맞춰서 좀 보완할 수 있게끔 개별 수업, 뭐 과외라든지 선배들을 좀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그냥 실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중학교, 아마 교포용에는 있지는 않은 게 애들 이름이랑 중학교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조금 확실히 확연히 좀 많이 늘어났죠. 전체 인원들이. 그래서 1등급 65%, 9명, 그 다음에 2학, 그 다음에 60%. 그래서 전교는 12등까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2021년도에는 파인만에 살짝 풀린다. 그래서 잠깐 목에 힘을 못 주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타임만을 좀 압도적으로 누른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있게 이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어머님들 참고해 보시라고 중학교별로 그 다음에 각 중학교별로 그 다음 각 중학교 퍼센트 그리고 중학교 졸업 등수가 지금 실제 종합 등급이에요. 종합 등급이고 이 등수가 지금 2.0까지가 14등까지 그리고 실제 전교과 각 과목별로 맞은 등급들을 한번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위쪽은 확실히 1이나 2가 좀 많이 있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이렇게 많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저희 자랑 한번 하려고 오픈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과면도 6개월은 거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1년도 2021년도가 현대고의 영광의 해라고 불러요. 의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서울대 11, 문이과 합쳐가지고 11 들어간 영광의 해가 이제 되는데 블라인드가 됐었을 때도 좀 잘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있어요. 2019년, 20년, 21년 서울대 의대가 한 명씩 나오다가 명맥이 끊겼죠. 22년 끊기고 올해도 2명이 지원했는데 결국은 탈락을 하고 서울대 치대만 그래도 좀 합격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등급이 레인지가 변하지는 않아요. 현대 보니까. 그래서 꼭 2022년도, 23년도가 아니더라도 여기 레인지를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 합격한 친구들이 꼭 1점대 중반 막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2점 보시면 알겠지만 2.39, 2.31 이런 친구들도 합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도전해 볼 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합격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1점 후반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2점 초반대인 친구들이 합격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방 의대인 경우는 자사고는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가 좀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인서울 쪽으로 만약 의대를 라인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1.9까지는 나와야 좀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레인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얼마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 그리고 연고 서성하니, 그 다음 문과, 이과.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눈에 띄는 거는 연대 인원은 적죠. 이건 올해도 그럴 거고 어머님들 자녀가 대학을 갈 때도 연대는 똑같을 거예요. 연대는 교과 중심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뽑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보내기 힘든 학교가 서울대보다 보내기 힘든 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연대, 하나는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대놓고 강남권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을 잘 안 뽑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과 점수는 낮은데, 내신은 낮은데 비교과가 워낙 탄탄하니까 이게 강북 애들 때문에 강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정도 레인지가 되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를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건데 1.98에서 한 3.25, 이 레인지까지도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는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과, 그 이제 바로 밑에 대학도 보시면은 2점 중후반에서 성대 같은 경우도 한 3.2,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강대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는 않아요. 가장 메인이 현대고에서는 고대랑 성대예요. 근데 성대 여기 레인지를 보시면 이 레인지랑 고대 레인지랑 어때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나 성대나 물론 학교 네임드는 다르죠. 다른데 결국 합격한 애들 성적을 보면은 별로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운빨도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2021년도에 정말 많이 뽑혔어요. 32명. 이렇게 많이 뽑힌 영광의 해. 근데 이제 지금은 줄어가지고 한 20명대 초반까지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성대나 고대나 등급 차이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현재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문과. 문과 자체는 연대, 그리고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서강대, 그 다음에 성대, 이대. 이렇게 이제 합격한 케이스인데, 이게 제가 다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누락된 인원도 있는데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건 몇 명이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 등급을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등급을 가지고 우리 애가 계속해서 이런 등급을 맞으면 여기는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거 오픈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항의 전화를 받기는 했어요. 이게 영상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교무부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거 오픈 안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픈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학생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심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자기 학교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 한양대, 그 다음에 이대.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그래도 명문대잖아요. 성적이 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대까지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시작했을 때 머릿속에 정시는 지우셔야 돼요. 정시는 우선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옵션은 아니에요. 아직은. 2학년 때까지는 정시라는 거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되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어떻게든 수시로 승부를 보게끔 세팅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인지가 된다. 이제 2021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조금 우울한 해죠. 흔히 말하는 현대고 풍랑의 해. 1기라고 부르는. 그래서 의대 라인은 다음과 같이 5 정도 들어갔었는데 1.20 2명, 그 다음에 과천대, 연대, 그 다음에 1.87. 그럼 여기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일 메인이 어디예요? 연대겠죠. 그 다음 연대, 연대, 그 다음에 카대인데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비메이저 의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연대가 고대는 의대 라인으로서는 비메이저예요. 등급이 좀 낮은. 그래도 오히려 연대 등급이 더 낮은 데도 더 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대 라인은 점수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에 어떻게 복불복이냐라는 거도 알아두시면 돼요.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애들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애가 전교 4등이었어요. 세화여고 전교 4등인데 전교 1, 2, 3등 다 떨어지고 얘가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완전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걔한테는 인생의 천운을 다 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그래서 조금 약간 약한.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빈약한 부분은 있어서 좀 일부만 2023년도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인터뷰 따로 있으니까 이제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 준비해서 오픈을 할 건데 서울대 치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4명은 제가 가르쳤던 애니까 그냥 반맥이고 등급을 좀 알려달라고 할 수는 있었는데 치에 그 다음에 고대가 1.14가 전교 1등으로 졸업하는데 고대 다 떨어지고 서울대 의대도 연대도 다 떨어지고 고대 의대 합격해서 지금은 좀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어머님들 마음하고는 다르시죠? 고대의 재수를. 그리고 재작년엔가는 연대 의대를 붙었는데 재수한 친구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오직 목표는 서울대 의대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정시. 그리고 성균관 같은 경우는 1.15 이 친구가 2등인데 오히려 전교 2등이 상대도 안 되게 좋은 의대를 갔죠. 상대 의대니까. 그 다음에 가천대가 4등 이 친구가 4등인지 5등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 되고 중대 그 다음에 2대 1.6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영광의 해든 폭망의 해든 의대 라인은 의대 룸은 6자리구나. 지방 의대까지 하면은 그나마 맥시멈 7자리까지는 가능하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수는 약간 꿈의 점수들이시죠. 이게 좀 빡세기는 한데. 근데 지금 제 반에 있는 그 1.0도 2명은 서울대 의대가 목표거든요. 자사고에서 만약 끝까지 가서 1.0 얼마 정도 뜨면은 현대고에서 떨어진 학생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1, 1.2대가 서울대 의대가 좀 위험하기는 해요. 1.0 얼마? 제가 붙였던 애들은 1.03, 1.07, 1.06 그러면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가지고 2과목이 2등급이 뜨면 그 많은 과목 중에 2과목이 2등급이 뜨면 1.0대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합격했었던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도 폭망의 해 2기라고 불러요. 서울대도 다음과 같이 합격을 했는데 이놈이 이제 합종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직윤을 받은 친구예요. 직윤은 뭔지 아시죠? 1등부터 쭉 가는 거. 그런데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직윤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직윤보다 일반 전형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는 직윤이 좋은데 자사고는 직윤이 안 좋아서 애들이 너 해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교 14등 이과에서 전교 14등인가 그러는데 얘가 직윤을 받아서 얘가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일반 떨어지고 그래서 얘도 인생의 천운을 다 쓰고 제가 가끔 보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2대 확실하게 좀 약하죠. 10에 이제 합격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고대는 확실히 인원이 훨씬 많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여기도 누락된 인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레인지를 좀 보시면 되겠지만 이 친구는 저도 모르겠어요. 승기과인데 3.45로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지 말라고. 여기 다녔나요? 아니요, 여기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격하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 2.1, 1.9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는 3점대 라인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연대는 어때요? 다 1점대. 서울대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연대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은 연대예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레인지가 넓어요. 등급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해서 누가 붙을지는 잘 모르는. 근데 연대는 그래도 눈에 띄어요. 너는 붙겠다 안 붙겠다. 그래서 1점 초반부터 1점 후반까지. 2.1은 간당간당해요. 이게 써서 말리는 편이기는 한데 어차피 수시 몇 개 쓰니까 뭐 떨어져라 다른 데 붙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점 초반부터 1점 후반대까지 2.1까지는 가능하고 고대는 마찬가지로 의예는 고대에서 의대는 그냥 다른 대학이니까 제외한다면 그냥 고대를 보시면은 한 2점 초반에서부터 얘는 1.56은 그냥 안전빵으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합격한 거지 여기를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제 제자인데 1.56인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여기 하나 붙어서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재수하는 친구. 그리고 그래서 3점 초반까지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대, 그 다음에 이대, 한양대. 이렇게 레인지를, 전과목 등급을 좀 참고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오픈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서울대는 6명 합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그 다음에 연대는
6명인지 7명인지 제자가 아리까리 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그리고 고대는 20명에서 21명 정도 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를 합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돼요. 합산을 해보면 수시로 합격한 인원이 한 30명대 후반 정도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학교의 진학 도우미 퍼센트랑 똑같아요. 진학 도우미 들어보셨죠? 현대고 상위권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최소한 그래 고대 따위 정도 가야지라고 한다면은 진학 도우미는 어떻게든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입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2학년도 아니고 3학년도 아니에요. 1학년 1학기 중간이에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성적이 나오는 순간 탄력을 받거나 떨어지진 않은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순간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위에 있는 애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걸 뚫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학원들이나 이런 거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고대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같은 경우 한 2.03, 2점, 그 다음에 30. 고대는 문과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문과가 이과보다 같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우신 건 알고 계시죠? 인원수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정도 이렇게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이 밑에 대학을 조사는 해놓고 만들었다가 넣었는데 어머님들 관심 없으실까봐 아직 지금 이제 파릇파릇한 신입생인데 중대, 경희대, 시립대 이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또 거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2년도 이제 정시도 잠깐 보여드리면 올해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의 정시는 이 정도 인원. 이거는 뭐냐면 졸업생 제외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갔죠. 그리고 문과도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지금 합격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고 어머님들 생각으로는 현대고가 약간 수시형 학교다 이런 생각을 그나마 조금 갖고 계실 거예요. 세화나 세화여고나 이런 데보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 수시가 좀 떨어지고 정시가 조금 상향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들한테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상단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 중에서 그러니까 상위 10% 계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아직은 여기에 관심은 아직은 없으시잖아요. 어디까지 걸치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까봐 아마 하단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하단은 이 정도 노란색으로 계실 수 있으면은 이거는 모두 다 합격한 애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레인지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하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시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고대를 제가 3.2에서 3.3까지 잡았는데 합격한 애들이 3.3을 붙는 경우를 못 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조금 레인지를 제가 높여서 3.1 마지막으로 합격한 게 3.1인데 3.21인데 올해는 좀 더 어렵고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3.1 라인까지. 그 다음에 특수대학으로 카이스트, 포스트 같은 경우는 합격한 게 2.5를 넘어간 친구가 없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2.4대까지로 좀 끊어주시면 1점대 애들은 쓰지를 않아요. 차라리 여긴 종합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연대로 가는 경향이 강하지 여기에 있는 특수대학으로 가지는 않아서 2.1에서 2.4 그 다음에 서강, 성균 여기는 한 3점 초반까지 그 다음에 한양대를 본인이 한양대를 좀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한양대는 연대 다음이에요. 2.6 그러니까 한양대를 갈래 고대 갈래 하면 애들은 당연히 고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원하는 것 자체도 약해. 인원수가 좀 적어요. 한양대. 그리고 이대는 레인지가 더 많이 넓죠. 2.5에서 3.5까지. 예전에는 3.8 정도까지를 찍으면은 한 합격할 확률이 30% 정도.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더 올라와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생각할 땐 이대가 명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명문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대학 떨어지면 그나마 가야지 하는 게 이제 이대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중대, 경희대, 한대. 그래서 한국 외대까지 하면은 라인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하단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내가 그래도 성대 라인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성대 라인까지는 3.3까지를 방어해 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커리표는 다 받아보셨을 건데 그냥 1학년은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네모를 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술과정이 아니라 기술과정 교과군인데 현대본 이제 정보라는 과목이 있어요. 뭐 컴퓨터 다루고 엑셀 다루고 한글 다루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왜 여기다 박스를 쳐놓냐면 어머님들 생각에서는 수학이 중요할까요? 통사가 중요할까요? 하면은 100이면 100명 다 수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수학도 4단이고 통사도 4단이에요. 대학을 가는데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주요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혹시 남학생, 여학생은 덜 걱정되는데 남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통사랑 정보가 끔찍해요. 이게 나중에 중간고사 성적을 받아보시면 수학은 1인데 통사가 4, 정보가 5, 제2외국어가 6, 그래서 종합이 3.3 이렇게 뜨는 애들이 있어요. 막 웃으면서 중간고사 끝났는데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이러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래서 한국사랑 통사는 저희가 이제 기출 문항을 만들어서 중간고사 전에 애들한테 좀 공부를 시키는 편인데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표인데 저희 애들 중에서 그냥 샘플로 좀 뽑은 건데 퍼센트를 여기 보시면은 1.92인데 등급이 괜찮죠. 국어는 뭐 약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통사가 3등급 이건 너무 크리티컬한 거예요. 이 정도 등급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수학이 좀 약해. 그럴 수 있죠. 수학은 어려우니까. 근데 국어 영어까지 통과까지 그렇게 막아놨다. 어려우니까. 근데 통사랑 한국사가 3, 3이 떴다. 이 정도 공부를 하는 애가 이거는 암기 과목을 정말 더럽게 안 하는 거예요. 남학생이. 여학생들이 대부분 어머님들 여학생들이 대부분 1, 2가 떠요. 통사나 한국사. 남학생이 정말 열심히 3, 4, 5를 막 밑에서 받쳐줘요.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도 통과랑 수학까지는 괜찮은데 국어 영어가 약해. 근데 통사랑 한국사가 끔찍하죠. 5등급. 왜? 수학, 과학이 자기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 남학생, 얘도 남학생. 이런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샘플로 만약 이 친구가 통사만 1만 올려도 등수가 9등으로 올라가서 의대라인으로 바뀌어버려요. 한 등급만 올려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도 통사나 뭐 이런 정보나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 이제 통사가 좀 올라가면 31등에서 22등까지 그러니까 고대, 이제 고대를 안정적으로 쓰겠구나 해서 이제 연대 도전해 볼만해 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혹시 통사나 한국사를 우리 애가 남학생이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학원을 세팅해 주세요. 통사랑 한국사. 이건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고 애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사탐학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네, 김소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김소강 애들이 많이 다니고 적중률이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중률 때문에 학원을 보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 정말 통사, 한국사를 2주 전, 3주 전에 이제 시작해서 한두 번 보고 한 번 반 보고 들어가서 4, 5등급 깔아줄 바에야 그냥 강제적으로 학원을 픽스를 해주시면은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확실히 등급이 4만까지는 막아지더라고요. 제 애들을 강제로 상담해서 보내보니까. 그래서 1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통사나 한국사나. 통사, 한국사가 패키지로 돼 있어서 괜찮아요. 또 학원 홍보하는 것 같지만 자녀분들 도움 되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 2학년 거는 지금 2학년하고 약간 다르죠. 근데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교육과정이. 가장 큰 현대고의 메리트는 하나죠. 오픈형이다. 2+1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과지만 원과목 2개랑 사탐을 하나를 할 수가 있고 얘가 문과지만 사탐 2개랑 과탐을 하나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전략적으로 선택을 가능하지. 학교에서는 가급적 이과 너 원과목 3개 해라 라고 하지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문과 사탐 제발 3개 해라 하는데 과탐을 선택해요. 그건 이따가 이유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1학년이에요. 이거는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는 현 2학년이에요. 죄송해요. 이건 현 2학년. 2021학년도 입학생을 보시면 물리 이건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17년도에는 24명이었어요. 물리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조금 올라와서 78명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학통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일반이냐 진로냐 이건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선택했다가 2학년 애들이 확통이 어때요? 줄어들었죠. 이렇게. 왜냐하면 쫄려서 일반 과목이니까. 그리고 기하는 진로니까 편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편해요. 기하는 현대고가 부교재가 12문항밖에 안 돼요. 중간고사까지. 그래서 부담이 정말 없는 과목. 그래서 기하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왜 2+1이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원과목 3개를 이과 애들이 다 예쁘게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대학은 네가 무슨 과목 공부했어? 라고 할 거냐, 아니면 성적이 높을 거냐는 이게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무슨 과목 선택해서 성적을 만들 거냐는 건 전공적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내신이 2.8 안 정도로, 이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2.8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전공적 합성에 맞춰가지고 원과목 3개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애가 한 3.2, 3.3 이 정도 라인이야. 그러면 성적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과학 2과목보다, 과학 3개보다 과학 2개랑 사탐 하나 쪽으로 해서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대학 가는 데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문 성향이랑 이공 성향이라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인문인데 과원을 60명이나 선택했어요. 물론 여기서 과원을 문과 애들인데 설마 어떤 도라이들이 물리원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다 뭐냐면 지구원이에요. 왜? 지구원이 통과만큼 만만해. 그래서 할만해. 그 다음에 여기 이과도 보시면 과학2개랑 사탐 하나 선택하잖아요. 48명이나 있어요. 그럼 이 48명은 어느 과목을 선택을 할까요? 주로 여기 보시면은 경제 49명, 동아시아 23명, 사문, 윤사, 한직.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사문이겠죠. 근데 그나마 이과인데 내가 최상위권인데 사회를 선택하겠어. 의대 라인이야. 그러면은 전공적 합성에는 윤사가 조금 더 맞아요. 근데 윤사가 너무 외우는 게 빡세요. 이게 막 철학자들 뭐뭐 말한 거 이런 거. 예전에 어머님들 윤리예요. 윤리 과목을 그대로 뜯어다 놓은 게 윤리와 사상이라고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원 생원을 선택한 문과 애들은 이상한 거예요. 이과 최상위권하고 경쟁하겠다는 건데 등급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은 동아시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문 거의 다 사문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 쪽에서 물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문과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했다는 건 내가 경제 경영 쪽의 진로가 확고하다. 이 경우면은 가능은 해요. 괜찮은 포션이기는 한데 이건 이과구나. 문과가 49명을 선택한 거는 내가 경제 경영이 확고한 경우. 경제 경영이 등급 따기도 어렵고 인원수도 없고 그 다음 과목 중에 제일 어려워요. 이 경제 과목이 약간 세미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뭐 계산해야 되고 뭐 변하면 얼마만큼 증가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서 그래서 윤사나 사문인데 2021년도에는 윤사가 더 많았어요. 사문보다. 근데 윤사가 해보니까 선배들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사문으로 가야지. 왜 사문 인구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게 현재 현대고 옵션이에요. 저는 이건 되게 메리트 있다고 봐요. 왜냐면 융합형 인재가 지금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과지만 근데 이과한테는 그다음 메리트는 없어요. 이과한테 2+1은 메리트가 없어요. 문과한테 2+1은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융합형 인재라고. 그래서 2.8 기준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현재 1학년 애들,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죠. 인원수를 보시면 물리 늘어났죠. 그래도 등급 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물리원은 가급적이면 추천하지는 않는데 우리 애가 기계, 전자, 전기, 토목 이과다 그러면은 물리는 추천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추천하지는 않아요. 의예다. 의예도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원수를 보시면은 그래도 나머지 세 과목이면 충분히. 그 다음에 엄매. 화작하고 엄매 중엔 당연히 엄매겠죠. 그리고 확통. 확통 인원이 정말 많이 늘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에서 핵심 주요 과목, 핵심 추천 과목이라고 발표를 하고부터 학교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각 반별로. 확통에. 그래서 확통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등급이 안 나오니까, 만만하니까. 그래서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애들은 국어나 영어는 사실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외우는 것도 많고 기하보다 오히려 외울 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경제는 인원이 좀 더 줄었죠. 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빡세다. 그리고 한국지리 12명이면 폐강은 안 돼요. 폐강은 안 하고 진행을 하겠대요. 이러면 상대가 아니라 12명 이하는 12명 이하가 아니라 12명 미만은 절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꿀이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어때요? 시험을 쉽게 내겠죠. 왜? 점수만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상대가 아니니까. 이거는 약간 애들이 조금 복받은 애들. 동아시아는 재작년까지는 폐강이 됐다가 그래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아시아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선택 과목 설명회를 다시 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때 다시 한번 하면 되는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1년도 입학했다가 지금 2학년 되네들이겠죠. 이제 뭐 신동중 뭐 이렇게 되는데 등급은 이 정도 나오고 수학은 뭐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 다음에 15% 케이스인데 이건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한 친구예요. 갑자기 왜? 생각보다 신동 30%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데 24등 이제 할만하네. 더 하면 좀 더 올라가겠어. 그래서 이과로 연대 건축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여름에 화원을 이제 겨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과목 3개는 힘들겠죠. 그래서 2+1으로 선택을 해서 들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 이제 경원중 15% 그리고 경원중 15%인데 2.15면은 얘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로 현대고에서 예상 등수가 가능은 해요. 어머님들 졸업한 학생 졸업 등수에다가 1.2에서 1.5 정도를 곱하면 현대고 예상 등수가 나와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는 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얘는 문과 그리고 고경 목표로 근데 2.15면 이제 고경에서 나오다 보니까 영경으로 바뀔 수 있겠죠. 영경이면 한 1.7, 1.8 정도까지 좀 많이 올리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문하고 윤사랑 지구 원을 선택적으로 왜? 다른 과목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불안해서 근데 통과까지는 많이 하고 그래서 지구 원으로 선택한 케이스고 이 친구가 그대로 2학년 1학기 때 종합을 받은 게 얼마냐면 2.0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이 지금 확실히 눈에 띄게 약해요. 과학은 눈에 띄게 약한데 여기서 이제 통사나 그 다음에 통사가 좀 괜찮다 보니까 윤사를 선택해서 1 정도로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좀 맞은 케이스 물론 실패한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설명에는 항상 성공한 케이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까 그 경원중 친구 이 케이스가 이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96 지구원 얘는 과학이 좀 강점인데 문과가 자기 진로다 보니까 근데 문과를 좀 망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구원을 좀 선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서 한 전교 14등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게 현대고밖에 없어요. 자사에서는. 어떤 일반고 같은 경우도 오픈형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2+1으로 쓰면 불러다가 다시 고치게 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없어서. 그리고 3학년은 의미가 없어요. 3학년은 별 전략이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죄다 진로이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 하나 정도? 수가탐? 도대체 수가탐이 뭐지? 수가탐은 이제 학교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수가탐은 세특에 맞춰서 보고서를 준비해가지고 세특을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고가 보통 그렇고요. 그러니까 과제 막 보고서 쓰고 올리면 세특에 들어가고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문탐이라고 있어요. 사문탐은 수가탐하고 사실 비슷해요. 사회 문제 탐구라고 해서 사회 문제화 현상을 가지고 배우고 보고서 쓰고 그러니까 무슨 3학년 때 과제 탐구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보고서 관련이구나. 근데 어떤 학교는 보고서 관련이 아니라 그냥 수능 공부를 시켜요. 과목은 딱 수가탐이라고 해놓고 그냥 너희 수능 자습해. 이런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근데 현대고는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3학년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그래서 우리는 수시가 2학년 2학기에 끝나는데 수시는 2학년 2학기에 이과는 89%, 88%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문과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까지가 한 75% 정도 끝나요. 그러니까 이과는 이미 2학년 2학기가 딱 끝나는 순간
지금도 거의 결정이 되고 학교장 추천, 카드 의대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라인은 다 결정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 과목이 안 남아서 한국사, 공통 뭐 의미 없고 나머지 다 일반인데 등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남은 건 미적분하고 독서, 영작 이거밖에 안 남아서 9단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뭐가 좋냐면 이미 수시를 포기한 애들이 있죠. 우리 정시 파이터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방어가 된 애들은 계속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안 변하겠죠. 그래서 3학년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2학년까지를 여기까지를 나중에 전략을 어떻게 짜실 거냐. 그 전략은 인원수를 꼭 참고해 보셔야 돼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입결이랑 그 다음에 학교 관련된 과목 커리 그리고 저희 실적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현대고 학교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뭐 비교과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설명 잘 들으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진구 원장입니다. 보면은 현대고 공부량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특히 1학기 들어가면은 뭐 여기서 여기 막 이야기 들으실 건데 학교에서도 실은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현대고 학생들 많이 가르쳤고 들리는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학교 특징,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많이 이야기 들으실 건 진학도우미죠. 진학도우미는 워낙 많이 들으시니까 알 텐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잘못 아시는 분 계신데 이게 보면은 2학기부터예요, 2학기부터. 그리고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그리고 점점 늘어나서 2학년은 40명, 그리고 3학년 50명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면은 성적이에요, 선발 방식이. 뭐 자연서 이렇게 하더라도 기준이 뭐 내 성적 한 10% 정도 이거는요. 그러면 내신 등급이면은 2.8, 2.9 정도. 아까 입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지가 되면은 이 인원들의 한 80% 이상이 성대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성적 기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AP라고 해서 이제 아산 프로젝트 이름이 있는데 진학도우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산 프로젝트 그리고 국토순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블라인드잖아요. 그래서 현대고라는 거를 밝혀지지 않게 한다 몰라요. 근데 세특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올라가면은 아 얘가 이제 현대고에 다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아 그냥 조금 배려해주고 좀 잘 뽑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돼요. 진학도우미 그리고 에이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꼭 지원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매경 고교생 미래 이거는 학기 초인데 얘는 성적이랑은 무관하고요. 이게 뭐냐면 문과 학생들이 주로 이게 보면은 세특에서 그냥 한 줄 들어가요. 이게 뭐 별거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은 그 CEO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줄 정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무조건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영재학교의 지원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세특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만 너무 뺏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세특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하셨다가 안 하시면 돼요. 얘는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아예 빨간색으로 체크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학도우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늘어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성적수이다 보니까 2학년 올라갈 때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유지를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나는 편하게 이제부터는 뭐 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하면 이런 거 보면은 아 얘가 어떻게 했구나 어느 학교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 들어간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죠. 얘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얘 보면은 팀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 좀 달라요. 뭐 미래에너지, 뭐 지진화산, 뭐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여러 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참여를 하는 게 좋아요.
좀 기억을 하셨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상위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거의 이제 진학도움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딱 뽑고 그럼 끝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성적을 올려야 돼요. 성적을 올려서 진학도움의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실은 진학도움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잘 써줘요. 특히나 이런 거, 이렇게 교과목 같은 거 잘 써줘요. 그리고 이제 얘 진로하는 거 자율 동아리 이건데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에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아리도 해요. 그러면은 아카데미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어 농구 뭐 이런 것들은 실은 애들이 막 땀이 쩔어 와요. 그럼 뭘 재밌었다고 하고 싶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반복 세팅이에요. 이거 보면은 제가 얘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보면은 한참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영어 그리고 통합사회 얘는 통합과 이런 식으로 쭉 열몇 줄로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교내 대회로 교내 대회 보면은 매번 조금씩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는데 이게 참여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은 탐구 동아리, 토론 그리고 여기 수경도 있죠. 뭐 수비사관 대회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 도서토론 논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어느 것들은 이제 세팅에 쓰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전부 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대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이게 세팅이나 이거 조금씩 한두 개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보통은 학교에서 공개는 안 해요. 문어만 알려주긴 해요. 이게 세팅이 한두 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근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탐구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 대회 참여하는 것보다는 조별로 발표해서 뭐 제출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실은 좀 시간이 많이 쓰이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 부가 설명을 좀 하면 워낙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대학에 제출하는 거는 여기는 경시는 제출이 안 되죠.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2021년도에 설명회 때 그랬어요. 이거 하도 참여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참여하면 세트에 써주겠다 라고 했는데 한 줄도 안 써줬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에다 항의 전화했는데 이미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근데 여기서 탐구 대회라고 돼 있는 건 모든 활동이라서 교과 세특에 녹여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여해서 일상을 하시는 게 좋고 1대1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수경, 과경 이런 것들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도전해서 다만 준비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가서 상 타면 타나 보다 아니면 아니나 보다 라고 해주셔도 되고 마찬가지 올해 2학년도 수경을 탄 제 반 애들이 대상도 있고 금상, 은상 다 있는데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데 올해 설명회 때 혹시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나요?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건지 만약 아무 말도 없었으면 이번엔 조용히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안 들어간다라는 뜻이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에 너무 목숨 거는 애들이 많아요. 남학생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있나? 여학생들 있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간 낭비하니까 제발 참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지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지 이런 비교과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군분들은 그냥 가볍게 있나 보다 뭐 해? 나는 공부할게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건 아니더라도 9월달에 하는 수경이랑 11월달, 11월달에 하는 과경은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저는 한번 보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혹시 모르죠. 올해 갑자기 애들이 생뚱맞게 써줄지. 이거는 모를 일이니까 이것까지는 준비는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탐구대회는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보자 상을 타자. 그러면은 교과 세특에 과학 과목에 녹여서 좀 들어간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동아리.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보면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 네이비, 예전에 제 구청색 뭐 이렇게 분색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이비 웃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저도 보면 본색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색깔들은 이과 성향입니다. 이과 메인. 그리고 여기 있는 문과죠. 문과 메인이. 특히나 이런 것들 뭐 매드라이프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서도 알고 있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 나왔어? 얘는 매드라이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운영을 하니까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면접도 빡세고. 그래서 얘는 여기는 웬만하면 들어가고 노력하는 게 C를 여기 제가 메인으로 다 해놓은 거는 사실 경쟁률이 빡세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는 내가 관심 있는 이과 문과 나눠서 얘는 꼭 신청을 해서 면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상 질문은 저희 애들한테 받아서 저기 IM이 뭐예요? IM은 수경 동아리입니다. 수학 동아리인데 자기들끼리 현대고 부교대 문학 변형해서 지들끼리 시험 보고 지들끼리 성적 내서 지들끼리 막 재밌게 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메인 동아리고요. 그리고 다 저기 있는 거는 다 메인으로 부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메인인데 경쟁률이 빡세요. 그리고 동아리 전화 받고 막 펑펑 울어요. 수업인데 울고. 근데 그 전에 우선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청탁을 받아서 가능은 한데 작년에도 청탁 받아서 막 뽑기는 했는데 올해도 뽑기는 흥물돼서 꽂아보기는 할 거예요. 저희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다 우선 제반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은 드릴 수는 있어요. 동아리 들어가는 게.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이외의 동아리들은 그냥 없는 동아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기 메인이 떨어지면 어느 동아리라도 하나는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아리가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정규 동아리가 있고 비정규 동아리,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는데 정규 동아리는 그러니까 생기부에 있지만 자율 동아리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 동아리 어떻게 들어가서 테스트 양을 늘려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부원장님 말한 대로 파란색이 이과 메인, 보라색이 문과 메인, 그 다음에 패치라든지 그 다음에 20융합 RN이는 문이과 융합형 인재 뭐 이런 컨셉으로 좀 맞는 동아리들이어서 괜찮고. 그래서 조금 애들한테 나중에 애들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머니도 저거 참고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바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학생 대상 세미나를 한번 더 해요. 그러면은 학생한테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언제 하는지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건데요. 이거 보면 2021년 그리고 이제 2022년 전 교과예요. 저희가 학생들이 좀 우선 많이 있다 보니까 등급시에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과목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100점짜리. 이런 것도 있죠. 우선 영어나 이거 도래 애들 진짜 잘하잖아요. 한 문제 틀리면 등급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등급 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국어도 지금 이제 92, 93 이거고 지금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준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사고 이런 것들 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등급 따기 엄청 빡세요. 남학생들은 좀 약하긴 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못하면 적어도 그 학교 진도에 맞춰서라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다른 과목들 설명 좀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 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아이들한테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카운터고요. 이거 정보예요. 정보는 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수행평가 여기 하나 하는데 이게 뭐 엑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학생들이 특히 잘 못해요. 되게 어렵거든요. 실은 이게 좀 시간 주고 이거 똑같이 만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뭐랄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안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도 재작년도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도 한 명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엑셀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 알려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아마 세미나 할 때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아이들이 엄청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깎여서
자, 그리고 이제 수학 등급컷이 보면은 19년도부터 이제 작년까지 쭉 해놨는데 등급컷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80점대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1등급컷이 80점대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그쪽에 있었던 적도 있죠, 20년. 그리고 이제 작년. 그런데 이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죠.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온라인 수업 시작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때 좀 시험을 좀 의도적으로 쉽게 냈어요. 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꽤 쉬웠던 건 아니에요. 보면은 2020년도잖아요. 기말이 80 떨어졌죠. 얘는. 그러니까 성적대가 수학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자, 이때는 작년이에요, 작년. 이게 보면은 현대국 부교재에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온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 리뉴얼 됐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 비중 확 올렸어요. 거의 한 80% 가까이. 그래서 확 올라간 거죠. 그래도 기말은 다 80%. 이 말은 기말에 수업에 보면 도형 파트예요, 다. 근데 아이들이 도형을 워낙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쭉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미친 듯이 시켜야 돼요. 이게 보면은 등급컷이 보면 15점 차 막 이래요. 얘 등급 하나가. 그러니까 15점이면 걔까지 3개 차이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 빡세죠. 그럼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 텐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아, 얘는 어려워진다. 그 말이 더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중간고사에서 기말 넘어갈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그때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름 다 지우려다가 우선 이렇게 넣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 특징들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강그림쌤이라고 해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육아휴직을 하셨다가 다 돌아오셨는데 얘는 지난해는 뭐 1학년, 2학년을 같이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메인으로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13번, 14번 가장 어려운 문항이죠. 고난도 문항. 걔는 이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세요. 하나고에서 오셨고 수업 잘하고 아이들이 뭐 문제 깔끔하게 잘 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책상에 가보면은 뭐 절대등급, TOT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전에 받은 건데 뭐 제가 원래 들어가서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본 건데 그러면 실제로 얘가 학교 시험에 나왔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TOT나 절대등급 이런 데서 실제 똑같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숫자만 바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원에서 가르쳐요. 자, 이 구혜미쌤인데 이 선생님 마찬가지고 뭐 강그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메인이에요. 이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선생님은 좋은 게 어떤 문제가 중요해서 교육을 많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만약에 그 수업 수련에서 증명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이 선생님이 많이 해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강조를 해줘요. 아, 요번에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증명 문제는. 그 다음에는 이 증명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만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나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써요. 이거 증명 나온다. 이렇게. 증명 문제 한 11점 되죠, 보통. 11점 되니까 하나하나 뭐 이따 뭐 서서히 말씀드리겠지만 점수 하나 깎이게 한 2점씩 툭툭툭 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이원련 선생님인데 이분은 실은 뭐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해요. 근데 쉬운 문제라고 하면은 시중교재 어디에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부교재랑 부교재 2점, 3점 문항들이 겹쳐요. 얘는 근데 시중교재 어디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신경 안 써요. 1, 2학년 같이 하시는데 좀 2학년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김효민 선생님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얘는 교과서 위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문항이 수업 중에 했던 것들은 보통 쉬운 문제에서 그래서 학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문항들을 이걸 다루시죠.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시험을 보자는 학교에서 그러면 당일날 시험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려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건데 이게 보면은 당일날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시면 2022년이잖아요. 78%예요. 이만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걸 보면 들 것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크게 해놓은 거는 실제 이때 든 것이 나온 거예요. 보면은 이때는 생각보다 평소보다도 좀 많이 나왔어요. 반영 중에. 그래서 살짝 간당간당 걸렸죠. 14.6 걸리고 88 조금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저 레인지 안에 다 들어가긴 해요. 저희가 맨날 뭐 보는 게 현대고 시험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냥 보면은 기출 분석 문항 분석이에요. 보면은 이제 어느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 어느에서 뭐가 나왔다 이건데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풀려요. 이게 시험지에 대한 건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항에 대한 이 문제에 넣어요. 순서에 넣고 얘는 나중에 뭐 점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시험 보고 연습을 시키는데 근데 이것보다 이제 이거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건 78% 비율 엄청난 거죠. 아마 이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부교재에 낸 걸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써먹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매년 바뀔 때 조금씩 바뀌거든요. 전년도 거에서 한 7문제? 많으면 10문제 정도 바뀌어요.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겨울학기 때 적어도 1회독은 해야 돼요. 현대고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겨울학기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교재를 아직 한 번도 안 봤다? 그거는 아직 현대고 잘 모르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끝에 말씀을 다시 드리긴 할 건데 지금 만약 부교재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뭐 보시면은 뭐 글씨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깔로 구별해놨는데 자,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부교재 문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요만큼 얘가 이제 시중에 부교재 없는 문항들인데 자 저희가 난이도를 해놨어요. 꼭 맞춰야 하는 문항, 뭐 실수가 문항, 꼭 맞춰야 하는 문항 이런 것들이요. 난이도 센, RPM 이거죠. 얘는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의 대부분 부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교재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변형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준비를 워낙 많이 시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1년도, 22년도 실수 유발 문제가 앞에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쭉 다 틀려요. 이렇게. 그걸 바뀐 점 보면은 이렇게 하얗죠. 아이들이 이거 잘 맞춘 거예요. 이 이유는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부교재 비중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얘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가 유발되는 약간 중난이도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이거 얘 좀 아쉽네요. 3번인데 이 친구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얘 혼자 친구가 오면은 친한 친구들끼리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 이렇게 3번 때문에 울라고 막 그랬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려운 문제예요. 고난도 문항. 고난도 문항 보세요. 비슷하죠. 문제가 쉬워진 게 아니에요. 앞에는 여기 출제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답률이 좀 떨어진 거지 난이도가 어려워서 쉬워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도 마찬가지죠. 깔끔해요. 난이도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다. 얘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게 실제 기출문항이에요. 실제 기출문항이고 이게 21년도 모의고사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모의고사 것도 바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하고 다 틀려요. 자, 마찬가지. 이게 보면은 기출문항, 또 모의고사 문항, 또 틀리는 거고요. 또 기출문항. 보면은 이게 대충만 보셔도 거의 유사하잖아요. 책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고 수학은 정보 싸움이에요. 얼만큼 현대고 속의 문제를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굉장히 많죠. 다 비슷해요. 이게 지난 연도에 애들한테 다 풀렸던 문항들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런 경우 좀 누가 봐도 도형 어렵게 생겼잖아요. 도형만 좀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냈죠. 마찬가지 문제들이 많이 넣어놨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보면은 이거는 학교에서 준 거예요, 학교에서 준 거.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문제보다는 이 해설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봐요. 그냥 어떻게 점수가 깎였는지 이거 좀 보거든요. 얘 배절 보면은 여기 5점을 해놨죠? 2.5점이에요. 그냥 이거 쓴 거예요. 얘는 그거 이제 그대로 준 거고, 보면은 여기 4점, 여기 2점 있거든요. 여기 좀 잘렸는데 이게 답점수예요. 답점수. 그래서 조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크게 점수가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배점에서 나올 때 답이 틀렸다라고 해서 2점까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이 앞에 걸 잘 썼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막 해서 한 1점 정도만 깎고 이런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도 요거는 좀 유도리 있게 선생님들이 해주시긴 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앞에가 좀 맞았다라고 하면 얘를 전부 3등분 하면 전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느 정도 해도 점수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래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대로 저희가 나중에 서술 연습을 할 때 요 배점을 참고해서 채점을 해요. 기준점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구간 나눠 놓는 거 보면은 아 얘도 5점 5점 또 가점수 2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어떻게 이거 성장 사례부터 보는데 이거는 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성장 사례를. 근데 앞에 원장님이 입결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수학을 기준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은 막 해서 막 10명 막 이렇게 넣어놨는데 원장님이 아니, 너무 많아. 다 만들어 다 자르고 막 이랬어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저는 이제 좀 더 자랑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몇 개 안 되는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학교 보시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학교인지. 얘는 18%인데 이 친구가 2등급 얘 여기 2등급 이렇게 받은 거예요. 성적이 올라간 거죠. 여기 보면은 2등급이면 기준 뭐 한 11% 얘는 크게 잡았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라갔느냐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저희가 겨울학기 때 있었던 친구인데 저희 보면은 부교재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거 빠르게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급 예측이라고 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등급 예측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빡세게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예요. 이 등급 예측은 선배들이 그 전에 선배들이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적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보면은 입결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 어떻게 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실제 학교 점수가 나왔고 어떻게 대학을 갔다 이거잖아요. 그 시작이에요. 여기 보면은 선배들이 시험 본 거를 그대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몇 점 맞아서 어디로 간 선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시험 가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어느 정도 제가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빠르게 완성한 다음에 학기에 넘어가서는 저희 정규교재예요. 네, 정규교재면은 얘는 유형서예요, 유형서. 아무래도 겨울학기 때 보면은 유형을 아무리 점검을 했다고 해서 얘가 100% 완성됐다라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는 유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얘 부교재 변형집, 얘 부교재 변형집은 부교재 원본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변형이 돼서 나오지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땀 한 땀 변형을 하는 거예요. 부교재 변형집이 있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저희 현대고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해요. 실제 만들어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이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술형 대비를 했고 그리고 얘처럼 시험 보고 오픈 시험 보고 부의 셔플 보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인데 좀 내용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지금 얘는 누적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꼭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겨울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얘는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여기는 부교재 셔플. 저희가 셔플이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셔플은 저희가 공부한 걸 가지고 섞어서 얘는 랜덤으로 섞어서 다시 한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셔플 같은 경우 저희가 왜 시키냐면 저희가 이제 겨울학기 때 보면 시중교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오답이 크지 않아요. 막 설명 다 듣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시중교재는 흐름이 매끄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힌트가 있잖아요. 막. 그래서 얘 문제 풀고 얘 문제 풀고 얘 문제 풀고 풀 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한 문제 딱 따다가 그 여기서 하나 따다가 문제 풀리면 못 풀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오답을 한 문제를 한 20문항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막 12개? 뭐 이렇게밖에 못 맞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죠. 얘는 갑툭튀예요. 갑자기 얘는 문제를 냈을 때도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흐름이 있지 않고 그리고 힌트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완성을 시킨다라고 생각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는 역시나 시험인데 신상이고요. 신상. 바로 예측. 올해 시험에 뭐 나오겠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4등권이었고, 자, 그리고 2등권, 자, 그리고 2등권. 다가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답률이 80몇 %예요. 근데 틀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제가 똑같은 유형을 막 찾은 거예요. 이 친구는 마플로 찾아가지고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똑같은 유형 찾아가 계속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이제 4등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2등급 찍었어요. 이 친구가. 자, 그리고, 이 친구 마찬가지. 어딘지 아시겠죠? 자, 17%예요, 17%. 이 친구가 1등급, 1등급. 공부해서 요만큼 올라갔다. 뭐 워낙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는 실은 여기 1등급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기말이에요. 도요죠. 워낙 어려우니까 시간만 조금 있었으면 아마 또 1등급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도형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마찬가지. 이거 보면은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학교를 보면은 대원국제입인데 이 10%인데 실은 학교 시험 그리 막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점수대가 중간에 실수하죠. 정말 대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 X를 안 넣었네. 이 친구는 대치동에서 공부했던 친구예요. 대치동에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본 거죠. 하는데 이렇게 망친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현대고스러운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 공부 안 했냐?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대치동에서 열심히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구교도 안 풀고 그냥 말 그대로 학자가 되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시간 오래 걸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학을 보내고 얘는 현대고사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험을 만들면 그런 문제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열심히 시켰더니 이 친구가 워낙 열심히 한 친구여가지고 100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 6등급이에요. 이 친구 왔을 때 원장님이 저랑 걱정을 좀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눈이 그런 눈이 있잖아요. 득분이 있는데 뭐지 저게? 이런 눈.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대신에 되게 착실해요. 뭐 일찍 와 일찍 오고 남아서 해 또 하고 하라는 거 다 했어. 하고 나서 결국에는 1등 쪽. 더 대박인 거죠. 중간고사 1등 쪽.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우선은 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현대고에 맞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 아프다 빠지고 뭐가 빠지고 그랬다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정규 내신 프로그램 보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기출유형고사는 왜 저희가 기본서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부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요. 시험 저희가 만들 때 시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연계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저희가 많이 쓰는 거 기출유형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저희 문제 괜찮은가? 이거고 프로파일링 문제라고 해서 기교재에 미수업되어 있는 전년도 모의고사나 이런 문항들이 같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진행사항을 좀 체크를 해요. 이 친구는 뭐 했고. 근데 보면은 빈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비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 수 있어요. 보면은 뽑불 실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뽑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부한 게 얼마큼 완성되는지 그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실제 학교 시험제예요. 보면은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보면 양식이 똑같아요. 양식을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시간도 똑같고 문항도 똑같고 배점 다 똑같이.
양식까지 똑같이 만들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없었거든요. 로고. 다 똑같이 하자. 했는데 제가 헷갈려서 넣었어요.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시험이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많이 본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시험지예요. 저희 학원에서 보는 거. 그리고 이게 똑같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보면은 얘가 문항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한 시험지가 그 해 바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게 정오표를 만들어야 알지 시험 보고 좀 만들고 이렇게 어머니들 때는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센트를 보고 어느 거 틀렸구나 어느 거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형지도 마찬가지. 이게 보면은 저희 책이고요. 이거 이제 원본 문항이 있고 바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전형 문항을 집어넣어요. 제가 한 땀 한 땀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달기도 해요. 어제 여기는 욕하려고 했더니 앞으로서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왜냐면 어제 좀 어렵게 만들거든요. 물론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거는 수립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손수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저희가 손수 제작을 했고 이렇게 프리까지 가보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급예측, 등급제기, 서술 이건데 잠깐만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아까 보시면 정오표가 우르륵 떠졌죠.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왜 애들은 자꾸 틀릴까요? 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현대고에서 100점은 한 시험당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속에 우리 애가 100점을 맞을 거다 라는 생각은 우선 지우셔야 돼요. 100점은 안 뜬다. 두 번째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 다음 어머님들한테 제발 부탁드리는 건 우리 애가 몇 점이에요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점수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멘탈이 흔들리실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시고 나면. 그래서 등급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지. 점수가 몇 점이에요는 아직은 중요하진 않아요. 점수가 좋진 않으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도 애들이 왜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올까 학원에서 그렇게 돌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중학교 때 시간 안 부족하시죠? 부족하면은 수학이 정말 약한 거지만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무조건 시간이 시간이 부족하고 애들은 서술형에 손을 벌벌벌 떨죠. 서술형이 34점이니까. 그 시간에 쏟아부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자꾸 애들한테 이걸 알려주세요. 너 이거 왜 못 풀어? 이거 고난이도 왜 못 풀어? 이 킬러 왜 못 풀어가 아니라 이 정도 어려운 건 그냥 넘겨. 그냥 넘겨를 어머님들이 입속에 달고 다셔야 돼요. 왜? 그거 풀 시간에 다른 거 맞추는 게 등급 올리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 그걸 투자하면 서술형 한 문제는 12점이 날라가. 등급은 더 안 줘요. 제발 100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매번 강조해요. 가장 시험에 중요한 거 넘길 수 있는 용기. 이 문제가 딱 봤는데 풀어봤는데도 잘 중간에 막혀. 그 순간 빨리 선택해야 돼. 넘겨야 돼. 수학이라는 게 어머님들도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풀다 보면 시간 잘 가죠. 정말 잘 가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10분 전이래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애들이 쫄깃쫄깃하죠. 그러면 뒤에 객관식은 찍을 수 있으니까 서술형으로 가. 근데 서술형으로 가면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 인터뷰에 보면 객관식을 어떻게 풀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 낮아지고. 그럼 또 이런 걱정하시죠. 12번 넘겼는데 13번 또 막혀. 아이씨 그래 2개 넘겨. 14번 또 막혀. 그래도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애들은 등급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폭망 가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등급이 어느 정도 라인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의 수학 되게 잘하는데 왜 100이 안 뜰까요? 100은 안 떠요. 그냥 현대고에서 100이 뜬 여학생이 있어요. 중간기말 4번 다 100이. 얘는 뇌 구조가 달라요. 제 반이. 제 수업을 사실은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나 놓칠까봐 들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인데 수험 같은 경우 100이 안 떠요. 수상은 잘 뜨는데. 그래서 학원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라서 100은 안 뜬다. 그래서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등급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머님들 수학 3등급 뜨면 가슴 철렁하시죠? 우리 애 정말 수학 약하구나가 아니에요. 현대고에서 최상위권은 기본적으로 최상위권은 1, 2등급이고요. 최상위권이 2등급까지, 상위권이 3등급까지.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학생별로 졸업한 학생들
샘플을 다 보여줄 거예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보면은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수학 3이 안 뜰까요? 수학 3 뜹니다.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떠요. 의대는 보통 1개 정도 떠요. 그냥 3이 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안 뜨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3이 상위권, 1, 2등급이 최상위권입니다. 4등급은 중위권. 그래서 5등급까지,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되는데 수학이 5 밑으로, 6 밑으로 가면 조금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머님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너무 중간고사 끝나고 넌 이딴 것도 틀리니 학원에서 시험 보는데 이거 그렇게 공부했는데 틀리니 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가 좀 덜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애들 마음을 추스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얘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100점은 안 뜨는 거, 그리고 오히려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시험 봤는데 예를 들어서 13번이 틀려. 그럼 물어보세요. 너 이거 잡고 있다가 혹시 끝까지 풀다가 틀린 거니? 그러니까 13번을 틀렸는데 12번을 틀렸는데 서술형도 틀려 있어. 서술형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현대고가. 근데 서술형도 학원 시험에서 봤는데 점수가 많이 깎여 있어. 그럼 100% 그 12번을 잡고 있다가 시간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잡고 있다가 뒤에 시간이 부족했니? 차라리 넘겨. 왜? 찍으면 확률이 5분의 1이라도 있는데 서술형은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머님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선에 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얘기하셔도 왜 얘가 자꾸 이런 걸 틀릴까요? 그냥 넘기셔야 돼요 이야기를 해도 어머님들은 차마 못 넘기시죠. 근데 애들도 잘 못 넘겨요. 근데 넘기는 애들이 등급은 2등급 안으로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제가 체크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해도 저희가 할 게 많아가지고 워낙 빡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방과후 같은 거예요. 저희가 공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가면서 엄마 밖에 있으면 전화하면 나가요 애들이. 엄마 오늘 뭐 저녁에 치킨 어때? 우리 뒷모습을 볼 때는 그 배운 게 막 빠져나가고 있어. 치킨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실은 많지 않아요. 시간이 한 3시간 남았어? 1시간밖에 안 걸려. 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거는 추천인데 아이들 실제가 안 됐잖아요. 그냥 A 강제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여친 아까 말씀드린 시험 보는 거고요. 무력제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항을 뭐 3등급 문항, 2등급 문항, 1등급 문항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 등급 문항을 풀고 완료받고 그리고 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늦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12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셔플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배웠던 교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머니들도 공부를 하고 늦게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뭐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공부는 얘는 학교별 실제 기출이에요. 어느 학교 봤던 거고 보면은 이거는 최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이잖아요. 지금 방학 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문제 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빨리 넘어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넘어가고 보면은 중력계예요. 3등급 이렇게 아마 이 10문제인데 이것보다는 좀 적게 가지고 한 8문제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문항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셔플들 이렇게 셔플 보고 있구나. 보면은 이제 시중에 센 셔플 이런 것들도 있죠. 보면 이제 고난도 셔플이에요. 문항이 좀 어려운 셔플들 이렇게 있고 아이들마다 이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디까지 풀었구나. 얘는 언제 이걸 풀었구나. 점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대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예 서술형 시험을 만들어서 진행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있으면 요거 썼어? 그럼 2점. 요것은 몇 점? 몇 점? 아까 저희가 이제 해설이라도 이런 거 더 꼼꼼히 본다고 했잖아요. 그 배점에 맞게 채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이 채점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 달에는 5개를 총 7개 반이 운영인데요. 당연히 선생님들이 저희 편집을 계속 맡았던 선생님들도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지?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위치반이. 위치반인 거고, 보면은 이제 제가 직접 하죠. 수업을 하고, 보면은 여기 김철 선생님도 모성 선생님도 선생님 계신데, 전부 다 현대고 수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서 믿고 맡기시면 돼요. 자, 보면은 이렇게 수업이 끝날 때 저희가 미래 테스트를 매번 보거든요. 이제 진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그 부분의 일부분이 미래 테스트 보내는 피드백의 부분인데, 보면은 5.5점이죠. 6점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채점이 매일매일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여기 셔플 또 있죠. 분명히 방과후로 해서 셔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좀 약국이 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날짜를 한 번 더 뺀 거예요. 이때 수요일이나 토요일 이 시간대에 와서 만약에 못했거나 아니면 나는 완성 더 하고 싶어, 추가로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오는 거예요. 와서 추가로. 자, 그리고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제가 그냥 잠깐 뭐 신상이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원장님이랑 저랑 매년 시험 보기 전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시험이 나올까 어떤 시험이 나올까 시험을 막 만들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와가지고 저희가 예상 문제 되는 거를 그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누적 데이터 있다는 등급 예측 시험 있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봤는데 3문제 나올까 이럴 수 있어요. 학교 시험. 자, 저희가 이제 몰래 찍은 거예요.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받고 이걸 보고 있구나 이해하면 되고, 보면 이제 많이 틀린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워낙 출제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항이 이거야 그러면 저희가 오답을 쳤어요. 오답을 저희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희 생각은 좀 빡세게 공부를 해서 연습을 실전처럼 좀 빡세게 하고, 그리고 실전은 그나마 연습을 조금 편하게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좀 빡세게 오답을 시키는 편이에요. 실제로 여기 있던 문항들이 또 시험에 안 나오면 섭섭하잖아요. 실제 저희 학원에서 본 거고요.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똑같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특강은 원장님이랑 이제 저랑 우리 하는데, 주제별 약분 공략은 뭐냐면 실제로 틀리지 말아야 하는 문항들 있잖아요. 아까 어떤 친구가 3번 틀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그냥 손대면 풀릴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 친구들 반복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등급 완성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 출제되거나 예상 출제되는 문항, 특정 유형들이 있어요. 효율적인 풀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것들,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직접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부교재. 아직도 부교재를 안 했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 재원생들은 거의 진행을 하고 있거나 거의 끝나거나 이래요.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저희가 어제 그제 막 달력을 봤어요. 혹시 안 한 친구 더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가까스로 며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했으면 꼭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이때밖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중간 모습 딱 가도 못하고 중간 모습까지만. 이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 세미나 있다고 했잖아요. 학생들 보면은 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학생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불러다가 다시 학생 세미나를 해요. 보면은 다음 주죠. 16일, 17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보면은 저는 아이들 뭐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잘 듣거든요. 이거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직접 오면 잘하잖아요. 요일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입반 테스트인데 실은 13일부터 28일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그 전에 당장 오늘이라도 실은 입반 테스트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거 보면은 받으신 것 중에 이렇게 뭐 상담 신청이 있고 아니면 시간 신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시간이 없어 실은 몇 시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추가 신청이나 뭐 레벨 테스트 신청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따가
과학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뒤에서 봤는데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현대과 통합과학 작년도 기출됐던 그 상황이랑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잠깐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좋은데. 일단 현대고는 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생태 선생님 내분이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골고루 나가시는데 선생님 내분이 들어오시긴 하지만 1단원부터 그 1단원 안에 들어있는 문화생태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진이 시험지 6분에 이렇게 도장이 빵빵빵빵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분들을 제가 학교 알림에 들어가다 보니까 2학년 문화생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었고요. 그 각각의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셨는데 방금 제가 1단원에서 출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단원이 우리 아이들 점수 따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여기 지금 물리 파트가 있지만 물리에 계산하는 건 2단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단원부터는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계산도 해야 되고 시간도 좀 부족한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점수대가 내려가는데 여기 물리는 지적 같은 뭐 신소재라고 해서 외우면 되는 파트라 우리 아이들이 1단원에 일단 목숨을 좀 걸어야 됩니다. 외우는 게 자신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진짜 첫 단추 끼는 거잖아요. 혼돈의 힘을 다해서 반복하고 시험 보는 전날까지 반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출제 경향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앞에 보면 지구과학하고 화학 파트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생명 여기 물리 파트는 정말 암기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싹 다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이 안 깔려 있어서 그런 거고 그게 된 상태에서 유형 연습을 시키면 머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단원에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지 1등급 맞는데 뭐 중간고사 봤다고 등급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말 컷을 봐야 되는데 여기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물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화학 파트도 조금 있고 해서 아이들이 좀 해야 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등급 컷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고사 때 점수를 따놓지 않으면 기말에 100점 맞았다 뭐 더할 나위 좋은 거지만 여기는 조금 점수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중간고사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는 90점이면 못한 거 아니잖아요.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계속 반복해야 돼요. 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했다, 이 실수라는 단어가 입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게 이번 중간고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구나. 시험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그럼 등급을 결정한 문제가 과연 어떤 걸까 봤었거든요. 일단 제 눈에 좀 낯선 거면 등급을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서술형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서술형이 그 서술하시오가 아니고 현대고는 단답형.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둘 중에 하나 찍어도 맞춰볼 수 있는 건데 확률이 50%라 틀릴 확률도 따지면 50%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지금 열심히 듣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이들이 찍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문제집 같은데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급 결정 문항이라고 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화학인데 이거 학교 구교재에 있는 겁니다. 구교재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구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너무 완벽하게 바꿔놓으셨어요. 아이들이 못 풀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벌써 여기도 뭐 글씨가 왜 이렇게 막 길어 이런 상황일 텐데 여기에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아이들 이렇게 자료 해석하는 문제 그렇게 아직 익숙치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익숙해져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한다. 찾아야 되고요.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선지에 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벌써 찾는 것도 힘든데 선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화학에서 한두 문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점수대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연습은 부교재를 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교재와 관련되는 문제를 좀 변형된 거 쉽게 말씀드리면 원 과정에 있는 내용들까지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머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그럼 화원을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연계되는 통과랑 연계되는 것 중에서 이 문제를 정말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골라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면 더 좋고요.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양을 아이들한테 던진다고요? 그럼 겨울방학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 해당되는 것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찾아갖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요.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의외로 좀 뭐야 뭐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 여기 1번, 2번, 3번을 다 완벽하게 알아요. 근데 4번, 5번을 헷갈려하면 이 문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뭐 기억니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어머님 보시기에 5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5개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3-4페이지를 정말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요 부교재에 있는 원과정과 관계되는 그 물리학 1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교재에 들어있다? 그럼 거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걸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부교재 분석하고 혹시 학교에서 노트 필기한 거 이런 거 다시 분석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알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보시기엔 되게 단순해 보여도 해야 될 공부는 참 많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제가 등급 결정 문항으로 바꾸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딱 보면 공부를 했으면 통과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통과 수준의 문제들이 거의 나와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어머님 좀 전에 보신 100점 있었잖아요. 하지만 원 과목의 그 심화 내용은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없었지만 현재는 보여드렸던 부분 원과정의 내용의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부교재의 원 내용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럼 그런 문제를 어디서든지 찾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풀려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에 대한 부담은 좀 없습니다. 단가평으로 쓰면 되는 거라 내용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교재 이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내신 대비를 한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거의 완벽하게 우리 아이들이 노트필기한 거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는 비슷하더라도 선지를 바꿔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새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용 자체가 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 정말 지엽적인 것까지 싹 다 암기해야지만 좀 전에 봤던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이들 문제,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랑 그 다음에 시험지를 봤더니 문제가 그대로 선생님이 뭐 변형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부교재 문제를 제가 천천히 넘겨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통과 내용으로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연습을 하고 근데 이게 작년에는 변형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아이들이 3-4번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반복을 시켜야 되냐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긴 한데요. 교재는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우리 현대고 아이들 비상인데 비상에 있는 정말 나올 만한 문제를 우수문항들 뽑아서 교재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비상뿐만 아니라 어떤 출판사라도 꼭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2권의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부교재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뭐냐면 1등급 결정 테마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노트 필기 하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이런 것까지 가르쳤어? 라는 걸 저희들이 찾아서 아이들한테 다시 문제화시켜서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5, 6주 차에 진행을 할 텐데, 이어서 저희가 7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빠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주 차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정리한 거, 교재 통장에 말씀드렸던 자체 교재 다 넣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건 넣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지 분석해서 거기 있는 문제들, 꼭 나오는 유형들, 여기 주간 테스트에 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한 문제 어려운 거는 관련되는, 가르쳤던 내용과 관련되는 건 꼭 좀 변형해서 넣으셔갖고 우리 아이들이 매주 중간고사 보는 느낌으로 10문제씩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4주가 끝나면 거의 아이들 시험 볼 상태는 돼요. 근데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 점수가 좀 높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또 주간 테스트 성적이 낮은 건 클리닉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4주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 이 4주 동안 진행하면서 필기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이런 것까지 가르쳤네? 그런 걸 찾아서, 또는 지역적인 내용까지 찾아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내용이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니네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풀 수 있어야지, 이런 내용은 다 안 거야 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5, 6주차에 학교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정리해서 A4지 몇 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아이들한테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심한 문제는 당연히 당연히 하죠. 이때는 우리 아이들 유형 익히기 위해서 문제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 암기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준비는 다 된 겁니다. 근데 시험 전날이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첫째 날이면 좀 괜찮은데 세 번째 날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이제 잊혀져 가죠. 통합과.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6주차 동안 배웠던 내용 반드시 시험에 나와 이런 것도 나오고 꼭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 아이들 머리에서 다시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최종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건 수학에 이제 꼬풀 모의고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내일 봐야 되는 시험이 이렇단다 얘들아, 그러면 한번 리허설 한번 하고 부족한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내일 가서 그대로 쏟아붓고 와 라는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리 보면 부족한 거 찾아내서 다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주 동안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간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그래야지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과제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수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한 친구는 선생님 학원 다니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안 되니까 좀 부족한 건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별로 다 클리닉 하면서 왜 점수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 원인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친구는 이런 거 다시 한번 반복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건 아이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머님하고 상담해서, 아이들은 뭐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다 있대요. 쉬는 날 하루도 없고 물론 쉽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하고 통화하면 언제 좀 시켜주십시오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이거든요. 통합과학은 암기해야 돼요. 일주일 안 하잖아요. 정말 잘 풀던 아이도 실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까지 계속 암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암기를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랑 서술형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시험 보는 전날까지 계속 반복 훈련시킬 거고요. 해보면 이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선생님 저 다 아는데요? 알아요. 알아도 반복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루 안 하면 아이들이 가물가물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을 때 초지역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지역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부교재에 분명히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선생님 지나가는 말로 이런 시간은 정말 내시면 정말 미운 선생님인데 이런 걸 내시는 분이 있어요. 또 내게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줘야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몰라서 틀리는 상황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 중간고사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 잘 뜨면
아이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말고사도 잘 보고 싶어 하고 저희가 3일이나 깔아놨습니다. 한대고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어머님들 편집이 폭이 좀 넓게 해놓으면 골고루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유일한 쌤하고 이상복 쌤이 담당을 해주실 텐데 저희 학원의 에이스입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계속 회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고 맞는 요일에 스케줄 잘 맞는 요일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중간고사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리고 아마 지금 학교에서 나온 독서, 독후감 쓰라는 거 어머니들 열심히 쓰고 계시는지 애들이 안 쓰는 거죠, 그거는. 어머니들이 쓰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마무리 하면서 우선 지금 다른 학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빡세요, 수학이. 그리고 밤에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찡찡대기는 한데 제가 지금 2학년 애들, 제가 지대반 애들을 작년부터 초부터 밤에 보통 11시, 11시 반, 늦게 간 놈들은 12시, 12시 반 이렇게 좀 그날 배웠던 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공부를 시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찍 보내면 애들이 일찍 간다고 서운해요. 저한테. 왜 공부 안 시키냐. 그래서 그렇게 밤에 이제 좀 더 공부하고 물론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이지만 강제예요. 자발적이지만 강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조금 빡세게 정말 한번 성적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내주시면 정말 효과를 보실 거고 이건 또 여담인데 중학교는 사실 애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어머님들 바로 느끼실 거예요. 2주 차부터 얘가 개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약은 꼭 먹여주세요. 비타민제랑 체력, 그 다음에 피로회복제 이거는 필수예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 꼭 챙겨서 준비를 해서 먹여주시는 게 맞아요. 제 반은 어머님들한테 항상 상담 전화할 때 약 드시죠? 약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성적은 체력하고 비례해요. 머리랑 비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은 체력하고 비례해요. 물론 그 체력 가지고 PC방 가고 그러면 안 되지만 대부분 공부하는 애들은 힘들어서 몸이 못 버텨서 공부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학생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 같은 걸로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확실히 성적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좀 길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줄인 거고 나중에